저는 지금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금 마포역에 도착을 했고요. 마포역 중에서도 지금 3번 출구로 해서 지금 도화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도화동을 왜 알아보러 갈까요? 네, 도화동에 굉장히 좋은 또 호재와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항 많이 알아봤잖아요.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그리고 기대되는 개발들이 들어있는데요. 그것이 평풍처럼 펼쳐지는 위치 스팟에 그보다 못지않은 또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진행 중인 지역이 있다고 해서 지역 탐방을 가보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샅샅이 분석하러 가보실까요? 자, 출발! 네, 이곳은 마포역 3번 출구에서 들어와서 진입해 한 25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도화동 242번지입니다. 예, 주변을 지금 슬슬 살펴봐야 되는데요. 예, 노후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보자마자 확인하셨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. 저는 지금 이 상가들 속에 성 안에 gat혀 있는 무슨 아지트 같은 곳이죠. 이곳으로 들어왔는데요. 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약간 아늑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. 왜냐면 주변이 엄마의 품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주택 단지거든요. 우리가 지금 뭐 역세권 시프트에서는 할 수 있는 곳들이 2종 일반 주거지나 3종 일반 주거지까지 이렇게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상권이 있는 곳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아파트들만 멀리서 보였거든요. 아파트들만 보인 속에 이 안에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 그대로 있다는 게 신기해요.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평풍처럼 가려져 있잖아요. 저쪽에가 아마 한강뷰가 되는 아파트예요. 그러니까 서울항이나 아니면 여의도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 이 도화동이거든요. 이 도화동에서 보면은 한강뷰 아파트들이 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 이 도화동에서 보이는 아파트는 우성 아파트예요. 그래서 우성 아파트가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곳이 한강뷰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 둘레에 있는 쭉 도화동 안에서 242번지에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정식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명칭은요, 마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일대는 지금 도화동 안에서도 242번지 일대이고요.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준다는 얘기인데요. 전체 면적은 지금 42,121.30제곱미터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용적률은 최대 70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700%가 가능할 때에는 지상은 49층에서 지하 4층까지 이곳이 지금 주상 복합으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인데요.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안에서도 이곳이 우리 역세권 시프트를 할 때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노후도나 아니면은 접도율, 과소필지, 그 다음에 저밀도 이용 이러한 어떤 그 맞아야 되는 적합도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곳이 그만큼 얼마나 적합한지를 한번 살펴본 게 있는데요. 지금 이미 육안으로 보기에도 어떤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곳이 30%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보셔도 확인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30% 이상 되는 노후도가 되는 곳은 전체 면적에서 77.8%를 차지할 만큼 30% 이상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과소필지 부분인데요. 과소필지는 150제곱미터 미만이 지금 40%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은 굉장히 높습니다. 특히 과소필지 부분에 있어서는 45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45평에 단독이나 다가구가 40%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. 이곳은 88.5%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, 이것도 2배 정도 되는 그런 또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사업성이 700%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저밀도 이용 2층 건물입니다. 이곳의 저밀도 이용 2층 건물,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.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에 대한 충족률도 50%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아무리 오래돼도 너무 높은 5층 이상이라든가 3층 이상의 어떤
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.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합도가 63.7%나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재개발을 할 때 있어서의 갖춰야 되는 물리적인 요건들이 2배 이상은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도화동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이곳이 계속 훼손이 되는 신축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 10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.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2년의 일몰제라는 시간 동안에 가지 않을 땐 다시 처음부터 사업이 돌아가는데 그럴 때 계속 훼손이 돼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적어도 60% 이상의 노후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역세권에서 특히나 그리고 업무 중심지에서는 쉽지 않은데요. 이곳은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업무 중심지임에도 신축이 계속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물리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. 바로 도로인데요.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4m도 안 되는 도로들이 대부분이고요. 중심축의 도로만이 겨우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물리적으로 또 갖췄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 처음부터 새로 들어간 사업들이 그대로 같은 정비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 이런 곳들도 그냥 처음부터 모아타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개발 방법으로 하다가 그렇게 그때 정책에 맞게 새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도화동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그랬던 이유가 한동안 이곳이 지주택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쪽은 지주택으로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. 하지만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곳도 발빠르게 지주택 사업을 다시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돌렸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동의율도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건 이미 동의를 하셨던 분들 중에도 지주택 사업보다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업성을 들었을 때 훨씬 좋을 수밖에 없지요. 2배 이상의 용적률을 받는 좋은 사업, 그리고 나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없는 좋은 사업인 것이니 당연히 동의를 더 빠르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일부 아직도 좀 예전에 생각을 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은 지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지주택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다시 재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이고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도화동의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곳의 장점 3가지만 뽑아보고요.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이 최고로 높다라는 거죠. 700%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성.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성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없으니 우리가 동의율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말끔히 가신다 했을 때에는 동의율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게 2번째 장점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통 입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로 환산이 되었을 때에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화동의 242번지의 재개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개발의 왕 중의 왕이다. 재개발의 왕이다. 왕이다. 왕이다.